오늘 김진태 의원 1심이 나왔는데 당선 무효형이 나왔어요. 이게 뭐 정권이 바뀐 것을 실감하겠다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한 거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읽혀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늘 김진태 의원이 이제 소위 이제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받았죠.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인데 당선 2심, 3심까지 이렇게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또 2심, 3심 가면 또 줄어들기도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뭐 강원도 무슨 뭐 공약 이행률이 뭐로서 뭐 전국 3위다 뭐 이렇게 한 내용인데 이제 그에 대해서 아마 본인은 뭐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미 200만 원 벌금을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정권 바뀐 것을 실감한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기에 뭐 법원이 뭐 이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했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아무리 청와대가 힘이 있다 그래도 사법부 판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거로 보고 어쨌든 자기는 자기의 항변하고 소명 자기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재판이 있을 예정인데, 그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재판을 보러 가시겠다는 분이 치열한데 최순실 씨는 뭐 자기가 좀 일찍 대통령 곁을 떠났어야 했는데 뒤늦은 후회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왜 나를 더러운 사람으로 더럽게 보느냐 나는 이게 깨끗한 사람인데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23일 재판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4월에 있었던 그 검찰 특수본이 구치소에 이제 직접 조사를 방문 조사를 했었을 때 뇌물 혐의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물어보니까 매우 이제 분노를 표현하면서 내가 3년 반 동안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나를 그렇게 더러운 사람으로 만드느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저 발언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본인이 정말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본인은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이고 결국 나를 뇌물로 엮은 것은 이상한 그 누군가의 음모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뒤늦게 후회를 했는데 또 은근히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과는 다른 방향이겠습니다. 이제 사고방식이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기한테 뭐 좀 불리하게 하고 하면은 뭐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랬다가 또 뭐 새로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제대로 밝혀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 얘기대로 지금 제대로 안 제 국민들도 미진하게 밝혀져 있으니까 아직 제대로 좀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게 법치나 법의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인들 상식과는. 그러니까 본인 통장이나 본인 손으로 돈을 안 받으면 그건 아무런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바로 그저께인가 측근이 받는 거 본인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그저께 비선 의료 관련자들이 전원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중에 박채은이라고 그 사람의 사업에 대해서는 특혜를 줬어요. 아주 깨알처럼 꼼꼼하게 정호성 비서관 시키고 안종범 수석 비서관 시켜서 다 했어요. 근데 이런데 자기는 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 속에서 아마 이 사건을 이해하고 바라본다. 앞서 잠깐 얘기하면서 이제 과거 참여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여러 측근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들인데 그들이 스스로 대통령 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인사의 폭을 좀 넓혀준다는 의미도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양정철 전 비서관 얘기 좀 들어보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꼭 문재인 이사장님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 야권의 어떤 분이 되더라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신념과 자신감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인 것 같고요.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닥을 칠 대로 다 쳤으니까 뭐 민주주의, 평화, 복지, 언론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남은 거는 희망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이사장이 그 희망의 한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저는 뭐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양정철 비서관을 양비라는 애칭으로 부릅니다. 뭐 양비라는 말은 물론 양 비서관의 준말인데요. 그런데 청와대 우리 비서실에 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다른 비서관들에 대해서는 뭐 김빈이, 이빈이 그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양 비서관에 대해서만 그 양비라고 저희가 애칭으로 부르는데 그만큼 우리 양 비서관이 청와대 그 많은 비서관들 가운데서도 말하자면 참여정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곁을 뭐 일부러 떠나는 이제 저분들이 있기에 지금 취임 초기에 문 대통령이 좀 높은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만약 저분들 그대로 안 쳤으면 또 패권주의 얘기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사실은 그분들을 공식 석상에 오히려 그 자리하게 함으로 인해서 비선 논란 이런 걸 아예 불식시킬 수가 있고 그렇겠죠. 예. 또 지금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죠. 예. 그러나 우리가 지난 정부 때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었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비선이라든지 뭐 그 예. 측근에 의한 정치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이것을 버리고 더 큰 것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예. 어떤 선택을 지금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일단은 저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걸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작은 희생으로 오히려 그 큰 행복과 희망을 예.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어서 고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떠난 저분들이 또 떠난 상황에서 또 계속 개입하면 이제 비선 얘기가 그럼요.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러지 않고 네. 정말 이제 손을 떼고 있으면은 나중에 아마 이제 극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윤석열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으로 임명한 이 부분을 놓고 사실 노무현 정부의 개혁에 사실은 장애가 됐던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분명히 검찰 조직인 부분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검찰 조직에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아마 같이 작용을 해서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저런 인사를 하게 한 게 아닌가.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설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화풀이는 아니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예. 있고요. 지금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도 검찰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도 그런 걸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구나. 결과적으로는 자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 힘들지 않는가.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좀 해보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실패했었는데 예. 극복을 못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난 정부 때는 그 권력이 점점 더 비대화되어 가지고 예. 오히려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어요. 특히 이제 윤석열 그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전 수석하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아요. 예. 그리고 당시에 이제 물론 국정원 댓글 때문에 그 뭐 학명 파동에 이제 휩싸여서 뭐 자천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 학명 파동에 의해서 자천된 그 이면에는 우병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예.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3년이 지나서 갑자기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의 의미는 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이 제대로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침표, 이정표를 지금 제시해주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조국 민정수석의 이 자리는 검찰을 지휘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대통령도 권력과 정치는 독립돼야 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예. 생각해서 한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건 가운데 하나였던 검찰 개혁을 문재인 대통령이 시동을 걸었다라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검찰이 들썩이며 또 어떤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하는지 잠깐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 검찰 조직을 믿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나 정말 걱정됩니다. 우선 윤석열 지청장,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예.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발표할 거를 청와대 국민소통 비서수석이 이제 발표한 것도 있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일각에서는 또 윤석열 지검장 정도면 충분히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을 능력은 된다. 다만
기수가 5기수가 뛰어버렸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옷 벗고 나가는 뜻이냐? 뭐 이 검찰 내가 그냥 아우성이에요? 그동안의 검찰 관행으로 본다면 다 옷 벗고 나가는 그런 뭐 모양새가 예. 관행처럼 되었지만 사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수가 사실은 지금 23기인데요. 예. 이번에 이제 18기, 19기가 지금 나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 지검장은 사실은 60년생입니다. 사실은 나이가 좀 사시도 많죠. 좀 예, 늦게 예. 됐고요. 예. 또 변호사를 하다가 또 이 검사를 하다가 또 예. 변호사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결국은 윤석열 검사장 한 얘기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 여기서의 조직이란 말은 예.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이 국민을 섬기는 검찰, 헌법과 예. 법률을 지키는 검찰을 의미하는 거지 권력에 굴종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그런 조직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의 부당한 지시나 외압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또 그걸 몸소 실천하면서 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로 또 평검사로 예. 사실은 굉장히 큰 수모를 겪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또 해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권력에 군림하고 또 권력에 굴종하면서 사실은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역할들 김기춘, 우병우 그리고 그런 사단들이 결국은 예. 우리 검찰을 농단해왔고 결국은 우리 헌법과 법률을 유린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제가 윤석열 이제 지검장에게 놓여 있다. 예. 좀 그런 기대를 국민들도 갖고 있고 또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많은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노변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 지검장 위로 5기수에 있는 고참들은 전부 사의 표명을 하고 그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식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전부 다 나가면 일은 누가 합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에 약간 그 예. 문화가 좀 바뀌어서요. 예전 같으면은 아래 기수의 분이 어떤 승진을 하게 되면 예. 그 위에 있던 분들은 다 자리를 비켜주는 걸 관행으로 알았고 미덕으로 알았는데 예. 요즘은 그런 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윤석열 지검장이 이제 승진했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자마자 예. 우리 또 그 이창재 그 법무장관 대행하시던 차관과 예. 그다음에 김지현 대검 차장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아직 사표 수리는 아직 안 됐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완규 부천지청장이 과연 이게 절차적으로 맞는 것이냐라는 이제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예.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검찰청법 34조 1항에 의하면 이런 그 지검장을 임명할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그 법무부 장관의 예. 제청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임명해야 된다 이런 예. 얘기가 있는데 현재 지금 공석인데 그런 절차를 제대로 지켰냐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법무부 장관 대행이었던 이창재 그 차관의 말을 들었다. 사의 표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는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예. 검찰총장 대행이었던 그 김지현 대검 차장의 예. 의견을 그 의견을 이 법무 차관이 들어서 그러면 얘기를 해준 것이냐. 또 이 부분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아직까지 청와대에서는 이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얘기는 사실 나오고 있지가 않아서 예. 정말로 절차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걸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예. 특히 제가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검찰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제 검찰 관계자들의 반응은 정말 충격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예. 두 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희망차다, 좋다라는 기류가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거는 정말 우리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또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아직까지 검찰에게 주어져 있는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이분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끔 해요. 알겠습니다. 예,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볼 때 지금 야당에서 코드 인사라고 얘기하는 예. 저는 이건 정말 옳지 않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국정원 댓글 수사를 했다가 항명파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무슨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익을 줬다. 이건 억지 논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코드 인사 아니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윤석열 검사 그 지검장한테 까다롭고 예를 들면 아마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안희정 강금원 이 두 사람을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그 주요 인물들을 직접 구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정말 제대로 검찰 개혁하겠다는 코드 인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검찰 개혁 인사를 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읽어봐줘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딱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거 굉장히 우리가 바라는 반대. 그렇게 하려면 아까 여러 가지 검찰정법이라든가 인사 절차라든가 이런 디테일에 있어서
굉장히 세련된과 그런 데서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예, 여러 부분에서 개혁을 문 대통령은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봤듯이. 그래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다른 정치권 뉴스도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